안녕하세요. 유튜브 해나책장의 해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책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인생책으로 꼽는 게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인데요. 이 책에 작가가 있는 것처럼 처음 작품을 알아보고 기획하고 출간한 편집자가 있겠죠. 한 권의 책이 기획되고 출간되어 여러분을 만나기까지 편집자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편집자의 취향과 성향, 역량에 따라 책의 결과 깊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출판의 세계와 편집자의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에게 저는 이 책을 읽어보라고 추천할 것 같습니다. 수익성과 작품성의 경계에서 균형을 잡는 게 지금도 어렵고 막막해요 라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저 같은 분들에게도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6인의 출판인의 이야기, 편집자의 일. 이 책은 편집자의 일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이어지는 인터뷰 책입니다. 이렇게 특색 있는 6출판사의 편집자가 인터뷰로 참여합니다. 북노마드 윤동희 대표님이 쓰신 편집자의 일 부록에서 편집자의 일의 전반적인 틀과 출판의 방향이 소개되고요. 나머지 5 편집자에게는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편집자를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 편집자의 일, 편집 과정의 포인트, 저자섭의 노하우, 작가 관리 노하우, 경영자와 편집자의 입장의 균형,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요. 같은 질문에서 다른 이런 대답을 듣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각 출판인들이 지향하는 방향과 해당 출판사의 책의 결을 가늠할 수 있었어요. 편집자를 꿈꾸는 분들과 출판의 세계에 대한 로망과 그런 동경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개되는 분들에게 느껴지는 공통적인 마음은 진지함과 성실함 그리고 자기 철학이었는데요. 편집자들이 출간하며 특별히 더 애정을 가지게 된 책들이 그 각 챕터마다 부록으로 소개되기 때문에 읽다 보면 또 이렇게 장바구니가 가득 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책들을 추천받아 읽고 싶은 분들은 이 편집자의 일 책을 읽으면서 추천 도서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제가 인상 깊게 읽은 부분들을 4개의 구성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 독자를 고려한 기획을 하고 트렌드를 따라가는 노력을 하자. 2, 편집자의 태도는 책의 완성도와 작업자의 일의 보람을 결정한다. 3, 삶과 글이 닿아 있는 작업물을 만들자. 4, 세상에 필요한 책인가 질문하자.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 독자를 고려한 기획을 하고 트렌드를 따라가는 노력을 하자. 편집자들이 기획을 할 때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획할 때, 투고 원고를 검토할 때, 편집 회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반대로 피하는 종류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이봄 출판사의 고미영 대표님은 저자를 영입할 때 SNS를 많이 참고한다고 하십니다. 보통 1만 명의 팔로워가 있으면 인기가 있다고 하지만 10만 명은 되어야 구매층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댓글이나 좋아요를 통해서 실제로 소통하고 있는 사람을 염두에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편집자의 역할은 트렌드를 계속 따라가는 건데요. 대표님은 인터뷰에서 편집자는 SNS를 보듯이 출판시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새로운 곳을 찾아다녀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서점의 자기 브랜드화가 중요해질 것이다. 그 서점에 꼭 가고 싶은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편집자가 되길 꿈꾸시는 분들, 주말에 독립서점들 탐방하고 마케팅 일지를 쓰며 기록을 쌓아가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 편집자의 태도는 책의 완성도와 작업자의 일의 보람을 결정한다. 네, 저는 콘텐츠 제작자의 기본적인 자질이 작업물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기 일에 대해 진지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적어도 이 사람들의 결과물에는 대충이 없겠구나 하는 마음인데요. 이 책에서 돌베개 편집주간 김수환님과 워크룸 프레스의 박할성 대표님의 인터뷰를 읽으며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대상에 대한 진지한 태도, 소신과 톡심은 제가 언제나 좋아하는 장르이고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편집 과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돌베개의 김수환 편집자님은 기획할 때와 투고 원고를 검토할 때
누가 읽을까를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신대요. 완성도, 특징이 한 가지라도 있는 기획, 스타일을 지닌 원고를 지향하신다고 하는데요. 누가 언제 어디서 읽을까, 그때와 곳이 잘 보이는 원고가 반갑다고 하십니다. 편집자님은 재료와 용도를 제대로 파악하여 잘 빚은 항아리 같은 책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실용적이면서도 읽히면서도 깊이를 담아낸 한 편의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편집자가 큰 그림을 계속 따라가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가 편집자의 실질적인 관점이라며 그만큼 또 중요한 게 태도인데요. 저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너무 열광하는 출판사 워크룸 프레스의 박활성 대표님이 동일한 질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벽한 편집은 없지만 최소한 자신이 맡은 책에 최선을 다하는, 적어도 책이 나왔을 때 후회 없도록 편집을 해야 한다. 이건 편집자로서 자부심 비슷한 걸 가지고 계속 일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라고 하십니다. 워크룸 프레스 인터뷰를 읽으며 작업자들의 결정권에 대한 존중이 많이 느껴지는 게 너무 좋았는데요. 그 출판사를 운영하는 입장과 편집자의 입장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시나요? 라는 질문에서 근사한 취향을 가진 편집자들을 영입하고 만들고 싶은 책을 만들게 해요 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 트렌디하면서도 마이너적이면서도 개성이 분명한 워크룸 프레스를 만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셋, 삶과 글이 닮아있는 작업물을 만들자. 스타일이란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왔는지에 대한 족적이다. 제가 직업이 브랜딩 기획자이기 때문에 늘 브랜딩과 트렌드는 저의 화두인데요. 본질과 비즈니스라는 경계 안에서의 균형이 저에겐 항상 숙제예요. 시대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답을 정해놓고 갈 수는 없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중심 가치를 믿으면서 소신을 가지고 가야 하는 부분인데요. 이 책을 통해 알게 된 1인 출판사 1984 북스 신승엽 편집자님의 인터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읽다 말고 기립박수. 네, 읽다가 기립박수 칠 뻔했습니다. 출판사를 운영하는 입장과 편집자의 입장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시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책은 많이 팔리겠다 같은 예감은 해본 적이 없다. 반대로 이 책은 많이 팔리지 않아도 최대한 손해는 보지 않게 만들겠다는 각오로 만든다. 잘 팔릴 것 같아도 나의 취향에 맞지 않으면 제대로 만들 자신이 없다. 지금은 날카로운 예감보다는 취향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데 집중하고 싶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도 이런 부분으로 늘 고민이 많았고, 앞으로 또 결과물이 안 풀릴 때 또 낙심하고 고민할 미래의 저에게 똑같이 말해주고 싶습니다. 날카로운 예감과 확신은 치우고 취향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데 집중하자. 그리고 어떤 작가에게 끌리느냐라는 질문에 삶과 글이 닿아 있는 작가를 좋아합니다. 매력적인 문장이나 독특한 아이디어 이전에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면 작업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답변하시는데요. 저도 삶과 글이 닮아있는 것이 작업물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책이나 작가를 좋아하게 될 때, 혹은 사람을 신뢰하고 좋아하게 될 때 가장 크게 마음이 움직이는 부분이 그 사람의 시선인데요. 좋은 인사이트를 가진 사람이 배려하는 방식으로 소통할 때 성숙한 결과물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세상에 필요한 책인가 질문하자입니다. 목수책방의 전은정 대표님의 인터뷰 제목은 땅을 살리는 퇴비 같은 지식인데요. 목수책방은 생태 주제의 책을 펴내는 출판사입니다. 네, 편집 과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표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가장 오래 고민하는 부분은 이 책이 나에게 흥미로운 주제인가? 생태 주제의 책을 찾는 독자들에게 의미 있는 책이 될 수 있을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나의 취향보다 이 책이 과연 세상에 필요한가? 어떤 사람이 읽어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계속 곱씹게 됩니다. 1인 출판사이지만 엄연히 책이라는 상품을 제작해 판매해서 그 이익으로 또 다른 책을 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독자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독자가 원하는 주제를 어떻게 그들의 취향에 맞게 잘 포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과정이 나의 취향이나 신념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을 찾는 일이 현재 편집자로서 나에게 당면한 가장 큰 숙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책 읽는 사람은 없어도 책 내는 사람은 많은 시대라 별의별 책이 다 쏟아지고 있는데요. 시대를 통과해서 살아남는 책은 트렌드 책이 아니라 의미 있는 책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 서가에 꽂혀있는 책들만 봐도 트렌드적인 책들은 시기를 지나면 다 정리되고 살아남지 못하는데요. 나의 취향보다 이 책이 과연 세상에 필요한가? 어떤 사람이 읽어줄까라는 질문은 너무 공감되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은정 대표님은 종이책이 점점 외면받는 세상이 와버렸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책,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세상에 내놓아야 하는가가 점점 큰 고민거리다. 땅을 살리는 퇴비처럼 쌓여서 의미 있는 지식이 되고 다른 지식이 커갈 수 있는 양분이 될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장 본질적인 게 가장 상업적인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오래가고 세월의 힘을 이겨내는 기업들은 브랜드에 대한 철학과 소신, 그리고 꾸준함과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요. 내가 어떤 편집자가 되어야 할까, 어떤 직업인이 되어야 할까 하는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의 답변들이 많은 힘이 되고 건강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편집자의 일에서 제가 느낀 감상들을 4가지 주제로 리뷰해 보았는데요. 하나, 독자를 고려한 기획을 하고 트렌드를 따라가는 노력을 하자. 둘, 편집자의 태도는 책의 완성도와 작업자의 일의 보람을 결정한다. 셋, 삶과 글이 닮아있는 작업물을 만들자. 넷, 세상에 필요한 책인가 질문하자.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판사인 북노바드 윤동희 대표님이 부록에서 쓰신 장수의 비결에 대해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규모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줄일 방법을 아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다. 출판을 숫자화하지 말고 동시대를 재구성하는 능력을 지닌 편집력이라는 관점에서 출판 자체에 접근해 가는 것. 시장의 공식에 들어맞는 책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생성되는 것을 한 권 한 권 만들어 가는 것. 이제 진짜 질문을 던질 때다. 해나의 한 줄 요약. 진심과 철학을 깊이 있게 풀어낼 역량과 태도를 기르는 것이 편집자의 일이다. 사람은 저마다 한 권의 책, 그 책을 담아내는 곳 해나책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